다음으로 부사 사용의 제약을 볼게요. 부사는 기본적으로 단어나 문장 앞에서 그 단어나 문장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모든 단어나 모든 문장 앞에서 다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 앞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 앞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약이 있는데 이제 어떤 제약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왜나 어찌인데 왜와 어찌는 그 질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예요. 그래서 이 부사들은 의문 문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안 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나 어찌는 반드시 질문 문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 문장이 아니고 평서문이나 명령문이나 이런 문장에서는 왜나 어찌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결코, 절대 이런 단어인데 결코나 절대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결코나 절대 뒤에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부사나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부사 안, 못,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니다, 없다 이런 단어와는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 있다 이런 단어와는 함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결코 하면 안 된다, 결코 안, 절대 사실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부정부사나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문장의 의미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결코나 절대는 문장의 의미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와는 관계가 없고 부정부사나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절대 너를 못 잊어 이런 문장이 있다면 여기서는 절대 못이 있지만 이 문장의 의미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의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절대가 사용되는 상황은 이 문장의 의미 자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는지 부정부사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중요합니다. 문장의 의미 자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 만일 이런 단어인데 이제 가정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어? 만일 태양을 가까이에서 본다면 실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하고 만일이 있을 때는 보통 뒤에 그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어미, 면과 같이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만일과 같은 부사를 사용했는데 가정을 하지 않으면, 문장에서 가정을 하지 않으면 그 문장은 조금 이상한 문장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미, 벌써, 어제와 같은 부사들은 이 단어에 과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과거 시제와 함께 사용해야 돼요. 만약에 과거 시제가 없는 문장에서 사용하면 미래 시제, 현재 시제의 문장과 함께 사용하면 그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이미 끝났어. 나는 밥을 벌써 먹었어. 이렇게 과거 시제와 함께 사용해야 돼요. 자, 그리고 곧, 내일, 모레. 이 부사들은 미래의 의미가 담겨 있죠. 부사의 의미에. 그래서 이 부사들은 반드시 미래 시제와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 곧 오겠죠. 내일 출발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오겠죠는 미래 시제 그 선어말 어미고 출발할 여기에서 이 리을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도 또 예정이라는 그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에 따라서 어떤 문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문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사의 결합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사는 문장 안에서 좀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100% 확실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요. 그 기본적인 원칙은
부사가 결합할 때는 설명해주는 범위가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범위가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이 순서로 부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 조금 더 부사의 결합 순서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문부터 볼까요? 이제 첫 번째는 문장부사와 성분부사가 있을 때는 문장부사가 먼저 오고 성분부사가 뒤에 온다. 이런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문장부사는 문장을 설명해 주는 부사다 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성분부사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 부사다 라고 공부를 했죠. 당연히 문장부사가 성분부사보다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성분부사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마 진짜 모르는 거야? 만약 너무 늦으면 너 먼저 카페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안 온 거야? 여기에서 이 빨간색은 문장부사고 뒤에 있는 그 파란색이 성분부사인데 이 문장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문법적인 오류가 없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진짜 설마 모르는 거야?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만약 늦으면 너 먼저 카페에 들어가 있어. 이거는 이상하죠? 빨리 그러니까 가야 돼. 이것도 이상합니다. 안 그래서 온 거야? 이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범위가 넓은 것이 앞에 오고 범위가 더 좁은 것이 뒤에 오는 것이 부사의 결합 순서입니다. 다음으로 접속부사, 양태부사 순서입니다. 접속부사와 양태부사는 모두 이제 문장부사입니다. 문장부사인데 접속부사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고요. 양태부사는 뒤에 오는 문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부사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접속부사는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양태부사는 뒤에 있는 문장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속부사가 더 범위가 넓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그리고 왜 오늘 늦은 거야? 그런데 과연 오늘도 A팀이 이길까?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을 해야 돼. 여기서 앞에 빨간색은 접속부사고 뒤에 파란색은 양태부사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틀린 문장이 아니죠.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왜 그리고 오늘 늦은 거야?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데 오늘도 A팀이 이길까? 이건 좀 이상한 느낌 있죠. 아무리 그러니까 피곤해도 운동을 해야 돼. 이거는 진짜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좀 큰 것에서 작은 것 이런 순서로 결합한다. 세 번째는 그가 있는 접속부사 그리고 그가 없는 접속부사 순서입니다. 그가 있는 접속부사나 그가 없는 접속부사는 모두 접속부사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범위가 넓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생각해 보면 그가 있는 접속부사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어제 잠을 많이 잤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아. 내가 결혼을 일찍 했잖아. 그런데 반대로 결혼을 늦게 했으면 어땠을까? 자, 이 문장은 빨간색이 그가 있는 접속부사고 파란색이 그가 없는 접속부사인데 빨간색, 파란색 순서로 문장을 만들어도 직관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맞는 문장이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제 잠을 많이 잤어. 오히려 그러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 이거는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아주 맞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결혼을 일찍 했잖아. 반대로 그런데 결혼을 늦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거는 직관적으로 아주 이상한 문장이죠. 그래서 그가 있는 접속부사와 그가 없는 접속부사가 결합할 때는 그가 있는 접속부사가 먼저, 순서상 먼저 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설명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문법 서적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법 서적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리한 내용들은 성분부사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성분부사를 설명할 때 성분부사는 성상부사, 그리고 지시부사, 그리고 부정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징부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사실 문법 서적에서 상징부사는 약간 그 번외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성상, 지시, 부정부사가 결합될 때도 이게 결합되는 순서가 있는데, 지시부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성상부사, 그리고 부정부사가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동생이 요즘 밥을 잘 안 먹어요. 이 문장은 성상부사, 부정부사 순서로 사람이 일이 많이 모인 건 처음 봤어요. 이 문장에서는 지시부사, 성상부사 순서로 공부를 이리 못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 문장에서는 지시부사, 부정부사 순서로 일이 열심히 안 하다니, 이 문장에서는 지시부사, 성상부사, 부정부사 순서로 사용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왜 이리 열심히 안 하니? 여기서 왜는 양태부사죠. 그리고 이리는 지시부사, 열심히는 성상부사, 안은 부정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분부사는 양태부사, 문장부사보다 더 그 범위가 좁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장부사가 앞에 오고 그리고 뒤에 성분부사가 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분부사가 여러 개로 결합할 때는 지시부사, 성상부사, 부정부사 순서로 결합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어디 문법 서적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지시부사, 성상부사, 부정부사의 순서로 결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그 문장 중에 뭐 아주 그리 가서 살아라, 이제 이런 문장을 쓸 때가 있죠. 아주 그쪽으로 가서 살아라. 이때 아주가 성상부사고 그리가 지시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서적에 나온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그리 아주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리 아주 가서 살아라,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아주 그리 가서 살아라, 이게 조금 더 보편적인 문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니은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빨리 일이 안 와?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문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빨리는 성상부사, 이리는 지시부사, 그리고 안은 부정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부사는 가장 뒤에 쓰였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문법서에서 설명한 지시, 성상부사의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문법서대로 보면 이리가 이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빨리 안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이 빨리 안 와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은 빨리 일이 안 와? 이게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법 서적에서 나온 것처럼 지시, 성상, 부정부사의 순서가 맞다면, 이게 문법적으로 정확한 것이라면 아주 그리 가서 살아라, 빨리 일이 안 와?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겠죠. 문법적으로는 틀렸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에 관계없이 그냥 자주 사용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들이 맞다면 항상 지시, 성상, 부정부사의 순서로 결합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국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사용한 언어를 문법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제 국어 문법인데, 국어 문법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문장들이나 국어 문법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고 단어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문법적인 범주 안에 집어넣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문법에 100%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아직도 학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시험을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를 구분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언어는 아주 범위가 넓은데 그것을 뭔가 100%로 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